네, 스타트업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창업 액션 러닝을 수강 신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요즘은 창업이란 말보다는 좀 더 팬시한 말로 스타트업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스타트업이란 말의 그 시작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창업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은 혁신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브 블랭크 교수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대기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속 성장에서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막다른 그 길목에 다다랐을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혁신을 합니다. 기존 사업에 크게 리스크를 주지 않는 선상에서 혁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혁신하는 이 변화의 폭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존 사업의 유지가 우선이다. 그 기존 사업을 흔드는 그런 혁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의 그 핵심은 혁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이 됐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대기업들이 이제 혁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틀을 깨는 혁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비해서 스타트업은 생존 자체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혁신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전의 시동을 거는 모든 시도들이 다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잃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창업팀의 열정, 몰입, 도전 정신으로 주당 수십 시간을 집중하는 혁신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을 들어보셨죠. 꾸준히 누적이 돼서 그 혁신 혹은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불변의 진리에 가까운 법칙인데요. 그 1만 시간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시간, 4시간에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만 시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20시간 이렇게 해서 채우게 되면 엄청난 압축적으로 축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2시간씩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 그 성장 속도와 함께 누적되는 그 이제 그 기울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학습으로 인한 그 축적의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영업이 아니다. 둘 다 창업인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이 다른 것처럼 자영업하고 스타트업은 그만큼 격차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우리는 자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접 고용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용어로 부르기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가족 및 소수 종업원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되면 더 이상의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시작 규모는 작아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자영업은 실제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시작하는 거라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스타트업의 성공은 비정형적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비법, 레시피, 그리고 정답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잘 되는 집, 가게, 식당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공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분명히 갖고 있는 필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쪽에 그쪽 분야에 엄청난 연구를 해서 그쪽에 독보적인 그런 비법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났다는 얘기 있죠. 시대를 잘 만났다. 예를 들어서 경쟁이 없는 곳에 독점 장사를 하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뭐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라는 것도 그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하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시기에는 안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저마다 개별 스토리를 갖는다. 이 말은 성공하는 비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업은 남들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누가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소비자나 고객이 준비가 되거든요. 소비자하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 없는데 명품 가게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예. 고급 뭐 레스토랑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업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선배의 오타가 났네요. 멘토링, 조언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거 조금 다르네요. 이 조언이 실제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는 이제 자기는 경험을 주관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이 실제로는 내가 하는 일에 참고는 됩니다. 참고는 되지만 내가 한 일을 미리 그 앞길을 예측해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들도 있어요. 조언을 듣지 말라는 그런 동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죠. 간접 체험은 간접 체험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걸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듣고 다닌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의 기본 요소는 뭘까? 그래서 이거를 뭐 창업의 3요소 이러면은 보통 아이템, 돈, 그리고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학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학습은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맞는 답을 찾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혁신하고 성공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내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실행력.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뛰어난 실행력이 없이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다룰 수 없다.
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창업에 성공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그것을 현실에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은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가 그 거리가 있는 것처럼 원래 생각과 행동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에너지입니다. 강인한 체력이죠. 체력이라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크게 보면 실행력 안에 이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행을 하는데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실제로는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스타트업의 평균은 실패다. 다 동의하시죠? 보통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모,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어느 분모 표본을 가지고 확률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뭐 1%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경우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레인지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률이 5%에서 30%까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30%는 실제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10개 중에서 3개가 성공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검증된 그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건 실행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데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성공 확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확한 그 성공 확률이냐는 것은 실제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공 확률이 낮다. 그죠? 생각보다 아주 낮다. 보통 그냥 얘기하는데 한 100개 중에서 한 5개밖에 성공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타트업의 이제 이 많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은 실패다. 당연하죠. 다소 심한 실패도 있다. 이 얘기는 뭐 실패됐는데 뭐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그냥 끝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신용불량자도 모자라서 뭐 집에 있는 뭐 재산 뭐 남보증 서가지고 받은 대출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인간관계까지 다 끊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스타트업 말고 일반 창업도요, 실제로는 실패 확률이 꽤 높거든요. 꽤 높은데, 그게 대부분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친구한테, 뭐 아니면은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런 어,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도 뭐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고 네트워크도 하나도 끊긴 게 없다. 그러면 뭐 그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성공 확률을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넣는 건데 대기업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은 100대 1입니다. 1대 100인데 결국은 100명 들어가면 한 명이면 임원이 된다는 거죠. 확률이 1%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타트업의 평균은 실패라도 개인의 평균은 반드시 실패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타트업을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인천대학교의 총장님이시죠. 조동성 교수님께서 우리 울산대학교에 특강을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죠. 그거 어떻게 높이지? 굉장히 낮은데. 그랬는데 그 말씀이 두 번만 실패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만. 두 번 실패하면 세 번째는 성공 확률이 70%에 가깝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평균은 실패인데 개인이 그걸 갖다가 몇 번 시도하게 되면요.
이게 실패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의 그 의지, 열정 자체가 그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것의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내게 맞는지 여부는 스타트업이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에서 일해보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알바라도 그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울산에서 좀 각광받는 뭐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뭐 알바는 뭐 어차피 뭐 카페에서 하나 뭐 그런 건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뭐 일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배우는 게 훨씬 많죠. 글쎄요, 뭐 카페에서 서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조를 하든지 해서 배우는 기술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배우고자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제품 서비스를 보고 가슴이 뛰는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제 그 펀딩 그 플랫폼이죠. 와디즈라는 그 앱을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제품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탄도 나오고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새롭다. 일단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 새로운 시도를 보면서 아주 그걸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야, 이런 사람도 있어서 참 발전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일단 스타트업이 맞는 거라 볼 수도 있죠. 자, 스타트업은 압축 성장이어야,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트업은 하루에 2시간씩 한다고 스타트업의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스타트업은요, 실패하더라도 엄청나게 압축해서 그것을 경험해 본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몰입이 압축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압축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수업 같은 경우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너무 뭐 자유발상인지 모르지만 어, 한 학기에 이제 이 통과하는 허들들 시험의 허들들을 정해놓고요.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는데 수업은 정상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이버하고 이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결합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허들을 빨리 통과해서 허들이 4개인데 다 통과하면 학점 주는 거예요. ABCD가 문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학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교수 한 명은요, 예, 재무 쪽에 이제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은 중간고사 때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시험 안 쳐도 돼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접근이죠. 하지만 교육 철학과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액션 러닝 이런 과목을 듣는데 내가 바깥에 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어디 그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가서 상을 받았다. 저는 패스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 수업을 갖다가 뭐 교육부에서 뭐 또 그걸 갖다가 뭐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뭐 줄서기 일수 갔더니 저더니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바깥에서 학교에서 한 학기 가르치는 상어한 그런 학습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이제 압축해서 학습한 거죠. 그럼 학점을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제 개인적인 철학 소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혼자서 창업 안 하고요. 조금 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 창업을 하죠. 개인보다 공동 창업자의 역량과 경험이 더 깊고 넓기에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가는 걸 항상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이런 건 다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을 하더라도 서로가 형제고 아니면 절친이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은 같이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고통은 예,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고통은 다 있는 거죠. 자, 창업팀을 만들 때는요, 창업자도 있고요, 핵심 인재도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자, 팀원은 실제로는 우리 공동 창업자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팀원은 없고요. 핵심 인재는 창업자 다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자는 핵심 인재를 잘 챙겨야 됩니다. 팀원은 미안하지만 예, 언제든지 혹은 본인들이 원하면 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자, 스타트업과 리더십이 있는데 스타트업과 리더십은 카리즈마적 리더십보다는 진정성 리더십이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카리즈마 리더십은 돌격 앞으로죠. 돌격 앞으로. 근데 사업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는 추진력은 좋은데 그 방향이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죠? 구성원들이 아니 그 방향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죠. 그 방향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겠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자기는 어떤 기업을 지금 꿈꾸고 있고 어떤 사업을 꿈꾸고 있는지를 초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실패는 오롯이 나의 실패가 됩니다. 자, 스타트업과 조직이 있는데요. 좀 더 유명한 스타트업이 되면 창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탑 매니지먼트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제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죠. 자, 이제 나하고 이제 몇 명 일하다가 3명, 5명 일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매니지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경영하기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일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신경이 전달돼서 내 그 동작으로 나오는데 정말 정강석화 같이 얼마 걸리지 않죠.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합쳐서 의사결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제로 앞서의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실제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가 희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뒤에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진입 혹은 사업 시작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별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장 진입은 스타트업에게 비빌 언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딱 들어가는 거죠. 시장 진입의 방법은 적합해야 순조로운 출발이 되거든요. 자, 요건 좀 생뚱맞게 제가 자료를 넣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해서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면 예, 고객들을 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한테 팔면 그 고객이 어떤 고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50명만 지금 다른 데 서비스를 받고 있고 50명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50명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고객들은 고마워하겠고 분명히 고객이 확보가 용이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50명이 있어야지 사업의 규모가 되는데 100명이 있는데 다른 데서 70명, 제일 그 앞서 나가는 기업의 70명, 그 다음 기업이 한 20명 갖고 있고, 한 25명 갖고 있고, 한 5명만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결국 다른 고객들을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되고 발굴하는 것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핫한 사업은요, 사귄 지 일주일 되는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이제 서로 한 번 보고 싶고 하루에도 전화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사이를 연상하면 되죠. 예. 쉽게 연상이 되잖아요. 다른 사업, 다른 서비스가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는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에 무주공산도 있어요. 10년 동안 솔로인 경우, 예,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표현 좋은 것입니다만 연애 좀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100명 중에서 5명은 서비스를 안 받고 있어요. 그거는 고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100명 중 50명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게 나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 다른 사업은 뭐냐 하면 사귄 지 2년 되는 연인 관계. 그 연인이 이제 서로 간에 좀 막 충돌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맞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품과 서비스 써봤는데 아 이건 뭔가 좀 부족하다 이 서비스는 아 이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막 고를 때가 고객이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모방해서 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칠 때가 있어요. 그게 진화의 포인트죠. 자, 스타트업의 사업 진입 경로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나우 프로필의 이동형 대표라고 옛날 사이월드 그 창업자입니다. 그분의 이제 강연 앞에 고내 얘기도 그분의 강연 내용이에요. 자, 사업에 진입하는 경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학습하시면 돼요. 사업권을 획득, 그죠? 사업권을 사면은 사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박 났대요. 가져오는 거죠. 뭐 EU에서 대박 났대요.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돈하고 사람이에요. 돈하고 사람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내 돈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시장 확장입니다. 자, 잘 팔리는 제품,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시장에 와서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프랜차이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의 경계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법에 그게 없고요. 제도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여기에 속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그 학습을 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를 바랍니다.